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의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초감각적인 것은 현상으로서의 현상이다. 정신현상학의 힘과 오성에 관한 장에서 해겔은 칸트의 감각적 경제 전체를 과장하는 초감각적인 것은 감각적인 것과 지각된 것이 진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감각적인 것과 지각된 것의 진리는 그것이 현상이 되는 데 있다. 그래서 초감각적인 것은 현상으로서의 현상이다. 이런 논리가 나온 거죠. 따라서 초감각적인 것은 현상으로서의 현상이다 라고 말한다. 현상은 자기 뒤에 뭔가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칸트가 그런 것이죠. 그것은 진리를 감추고 있지만 동시에 동일한 제스처를 통해 그것을 폭로하기도 합니다. 현상은 자기 뒤에 진리를 감추고 있지만 그 진리 자체를 폭로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역할을 해요. 현상 뒤엔 도대체 무엇이 숨겨져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정확히 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감추는 바로 그 행위는 아무것도 감추지 않는다는 사실이 숨겨있다. 현상이 자기 뒤에 뭔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감추는 게 없다는 거죠. 초감각적인 것이란 단순히 순전히 의식의 환영일까? 눈속임인가? 만일 현상적인 베일 뒤에 니힐로가 있을 뿐이라면 주체가 자신의 오인이라는 행위 속에서 스스로를 구성해내는 것은 바로 이 무의 매개를 통해서이다. 주체가 자기를 드러내고 구성하는 것은 이 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요. 그러니까 이 니힐로라는 것이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가정한다기보다는 주체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성해내는 하나의 자리예요. 자리, 위치, 자리. 여기서 자리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체가 등장하는 자리, 이건 무라는 거예요. 따라서 겉은 뒤에 뭔가 있다는 것, 환영은 반영적인 것이다. 현상이 현상이 마치 거울이 돼서 거울처럼 비추는 거예요. 현상이 마치 현상 뒤에 뭔가 있는 것처럼. 현상 뒤에 숨겨진 것은 바로 이러한 환영의 가능성이다. 겉은 뒤에는 주체가 그것 뒤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있을 뿐이다. 바로 그 환상이 있을 뿐이다 이거죠. 환영은 비록 그것이 거짓된 것일지라도 커튼 뒤의 빈자리에 실제로 자리 잡고 있다. 커튼 뒤에, 현상 뒤에 빈자리에, 무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환영이다 이거죠. 환영. 아무것도 없고 환영이 그 빈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다 이거죠. 환영은 그것이 가능한 곳에 자신이 채워넣을 빈 공간을 열어놓았던 것이다. 그곳에서 환영적 현실은 외면적이고 실제적 현실을 되풀이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의 자리로부터 이 환영적 현실이 자기의 상징계에서의 자리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실제적 현실을 외면적이고 실제적 현실을 되풀이하면서 그 환영적 현실을 재료로 해서 또는 환영적 현실의 자리로부터 실제적 현실을 되풀이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자리를 상징계에서 찾아가는 거죠. 공백에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즉 신성한 것에 신성한 것이라고까지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완벽한 공백에 어떤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의식이 스스로 꾸며낸 것에 불과한 현상들인 공상, 환상을 가지고 환영을 가지고 그걸 채워야 한다.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단순히 환영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초감각적인 신성한 것은 처음엔 실정적 내용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공간인 빈자리이며 초감각적인 신성한 것이라는 건 실정적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그냥 단순한 빈자리다. 어떤 내용으로 이 비어있음이 채워지는 것은 오직 그 이후부터다. 그러니까 내용이 먼저 있는 게 아니죠. 실정적 내용이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자리가 먼저 있는 거예요. 빈 자리가. 자리가 먼저 있는 것이죠. 빈 공간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실정적 내용이 채워지는 것이죠. 초감각적인 것은 감각적인 것의 내용, 초감각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의 내용은 동일하다.
왜? 환영으로 채우고 그 환영으로 현실적, 실적 현실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환영으로 채우고 그 환영적 현실은 외면적이고 실제적 현실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초감각적인 것과 감각적인 것의 내용은 동일한 것입니다. 대상은 단순히 자리를 바꿈으로써 신성하게 될 수 있어요. 여기 자리를 바꿈으로써 신성하게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자리를 바꿈으로써 신성해진다. 신성한 것에 빈자리를 차지해 그것을 메꿈으로써 말이다. 주체가 위치하고 있는 그 자리가 그 주체의 실정적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예. 주체의 실정적 내용이 주체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자리를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리가 더 내용보다 중요하다. 자리가 형식이 내용보다 중요하다. 자리가 내용보다 중요하다. 내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자리에 내가 지금 존재적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나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만들어지는 것이죠. 낙광적 대상 또한 논리적 특징이 이것이다. 자리는 그것을 차지하는 대상들을 논리적으로 선행한다. 자리가 선지하는 거예요. 주어진 실정성 속에서 대상들이 감추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채우고 있는 이 단순한 공백이다. 대상들이 감추고 있는 것은 공백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숭고한 대상 속에 본질적으로 숭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락강에 따르면 숭고한 대상은 그가 다스팅이라 부른 욕망에 불가능한 실제적 대상의 자리를 아주 우연히 맡게 된 평범하고 일상적 대상일 뿐이다. 그 불가능한 실제적 대상의 자리를, 이 텅 빈 자리를 일상적 대상이 우연히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숭고한 대상은 다스팅에까지 고양된 대상이다. 이에 숭고함을 부여하는 것은 그것이 지닌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그것의 구조적 자리이다. 자리가 중요합니다. 숭고함을 부여하는 것은 그 본질적 속성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속성 때문에 나에게 숭고함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위치하고 있는 자리 때문에 나에게 숭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타자 안에 빈자리, 금지된 불가능한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다스팅의 위상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타자의 빈자리를 차지하느냐, 나라는 주체가 어떠한 타자의 빈자리를, 불가능한 자리를 점유하고 있느냐, 그 자리에 내가 위치하고 있느냐,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것이죠. 그 대상이나 그 대상에 도달하는 행위는 성공할 수 없어요. 대상이 자신의 육중하고 매혹적인 현존을 통해 감추고 있는 것은 어떤 다른 실정성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현존을 통해 메우고 있는 자기 자신의 자리 공백 결여, 즉 타자의 결여다. 그래서 주체의 결여는 대타자의 결여고 주체는 타자로부터, 대타자로부터 탄생하는 것입니다. 대타자의 결여의 자리에서부터 주체는 탄생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지각하는 것이 락강이 말하는 환상 횡단이다. 내가 채우고 있는 그 대타자의 빈자리, 내가 채우고자 하는 대타자의 빈자리, 이것은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공백에 불과하다라는 것, 그걸 깨닫는 게 환상횡단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채우려고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뭐 지식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인기 명예 뭐 어떤 사회적 지위로 채워도 그 공백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각하는 게 환상횡단이죠. 주체는 언제나 결여되어 있는 욕망의 원인 대상이 어떻게 그 자체로 결여를 대상화하고 있는지를 체험해야 한다. 어떻게 대상의 매혹적 현존이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의 공백, 즉 타자의 공백을 은폐하고 있는지, 캐머플라지하고 있는지 말이다. 따라서 이미 환상을 횡단한 우리는 의식이 무언가를 보았다고 생각했던 곳에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식은 그것이 환영을 가능하게 만드는 빈 공간을 겨냥하고 있는 한, 빈 공간을 겨냥하고 있는 한 이미 이러한 환영에 의해 매개되어 있다. 우리가 이 환상이 메우고 있는 빈 공간, 대상이 메우고 있는 빈 공간을 지각할 수 있는 것은 환상 때문이다. 환영 때문이다. 환영 속에 있는 대상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환상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그 환영을 가져야만 우리는 그 환영이 채우고자 하는 그 자리가 빈 자리라는 거,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불가능한 자리라는 거,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환상횡단입니다. 우리가 환영으로부터 환영 자체를 공지하고 남는 것은 단순한 무가 아니라 그 환영을 위해 공간을 열어주었던 구존의 공백이다. 환영에게 공간을 열어주었던 구존의 공백. 구존의 공백. 이것이 우리가 결국은 알고자 하는 것이죠. 환영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 환영을 벗겨내기는 그것 뒤에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무가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의 무가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이다. 이게 환영을 벗겨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무가 있다. 무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무가 있다. 현상 뒤에는 이처럼 그 자체일 뿐인 주체인 무가 있습니다. 주체, 의식은 커튼 뒤에 가려진 비밀을 간파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커튼 뒤에, 현실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현상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주체 그 자신이 무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락강에게서 깊이의 주체와 환상 대상이 상관적이거나 심지어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이런 의미에서입니다. 깊이의 주체가 그 기표의 그 변증법을 통해서 환상 대상을 자신의 결의에 채워 넣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주체가 결국 뭘 알아낼 수밖에 없는 그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채워놓은 환상 대상이 가리고 있는 것은 무구나. 내가 어떠한 기표를 가지고 나를 갖다 채워도 나는 기표로서 채울 수 없는 무에 불과하구나. 그것입니다. 환상 대상이 채우고 있는 것도 무고, 기표의 주체가 아무리 기표로 주체를 포장을 해도 주체는 역시 무다. 그래서 동일하다 이거죠. 주체는 타잔의 공백, 구멍이다. 그리고 대상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관성적 내용이다. 그것뿐 아니라 대상뿐 아니라 기표도 역시 관성적 내용이죠. 똑같은 것. 그러므로 주체의 존재 전체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환상 대상에 있다. 주체의 존재 전체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환상 대상에 있다. 그 환상 대상을 갖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어차피 주체는 무예요. 그 무에서부터 내 현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 무를 내가 가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무라는 그 자리에 내가 두 발을 굳게 딛고 서서 내 현실을 갖다가 외연적, 실정적 현실 이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만들어내야죠. 그게 인생이에요.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이게 락강의 용어로 말하면 뭐겠어요? 이게 일평생을 돌리는 욕망의 변증법. 이게 아무 소용도 없다 이거죠. 꽝이다 이거죠. 락강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주체는 무다 이거죠. 주체는 무다. 기표로도 채울 수 없는, 대상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다. 그러나 그 무가 중요한 이유는 그 무로부터 엑스니힐로, 크리아티오 엑스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무로부터의 창조, 무로부터 자기 자신만의 현실을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로부터 나만의 주체적이고 주관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 그게 무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엑스니힐로예요. 크리아티오 엑스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다 이거죠. 오늘 초감각적인 것은 현상으로서의 현상이다.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